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남이 저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저 또한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사야, 그것은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공은 언변과 외교 소환이 탁월한 제자로 공자의 뛰어난 공문십철에 꼽힌다. 논어를 비롯한 고전에는 자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고사가 많다. 그 중에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는 자공의 전성기 활약이 담겨 있다. 역사적으로 실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천하를 한치혀로 좌지우지했던 그의 역량이 대단히 놀랍다. 연한계라고 불리는 계책인데 책에는 자공이 이룬 성과를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자공은 한 번 나서서 노나라를 보전하고 제나라를 어지럽게 했으며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강국이 되게 했으며 월나라가 춘추 5패 중 하나가 되게 했다. 자공이 한 번 돌아다니더니 각국의 형세에 균열이 생겨 5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제나라, 오나라, 진나라, 월나라는 그 당시 최강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왕들에게도 큰 권위가 있었고 뛰어난 인물들이 왕을 보좌하고 있었다. 그 나라들을 단신으로 방문하여 군사적 외교적 정책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자공 역시 공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말의 조급함과 신중하지 못함은 서의 정신이 아니다. 공자는 자공의 능력을 알아보았지만 말이 가볍고 실천력이 없는 것을 계속 지적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 자공은 최고의 언변을 갖춘 정치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타고난 통찰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제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역임했던 것이 그의 능력을 잘 말해준다. 공자가 자공을 가르친 핵심은 바로 말이다.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자랑했지만 실속이 없는 말, 번드르르한 말, 특히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을 공자는 지적했다. 다음은 위정에 실려 있다. 자공이 군자를 묻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말보다 앞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선행기연, 이후 종지. 리인에 실려있는 군자는 말에 대해 모자라는 듯이 하고 행동에는 민첩하게 한다도 자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예문의 고사 역시 자공의 말에 조급함과 신중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자공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했던 남이 저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저 또한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는 공자의 핵심 철학인 인의 실천 덕목 서다. 서는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는 한마디로 집약된다. 자공은 스승이 추구하는 인과 서의 정신을 알았기에 자신 역시 그 길을 따르겠다는 소신을 스승에게 밝혔다. 자공의 성향상 스승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래 자공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 정신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바다 라는 말을 기대했겠지만 공자는 안타깝게도 단칼에 자공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서의 정신이란 너처럼 쉽고 가볍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수양하지 않으면 불쑥 솟아나는 것이 천성이다. 서의 정신은 많은 학자가 수양의 최고 경지로 삼아 추구하는 정신이고 날마다 실천을 거듭해도 도달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지다. 이러한 정신을 쉽게 말하는 것을 두고 공자는 따끔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원래 공자는 제자들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할 때도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 공자는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한다. 소중한 가치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제자의 성장에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단과 수양을 거쳐 자공은 최고의 웅변수를 갖춘 탁월한 외교관이자 정치가로 성장한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러서도 자공은 때때로 말의 실수를 한다. 타고난 천성은 습관을 잘 들이면 고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수양하고 하루하루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불쑥 솟아나는 것이 또한 천성인 것이다. 그와 관련한 고사가 사기, 장자에 실려 있다. 공자의 제자 원헌과의 일화다. 공자가 죽은 후 원헌은 세상을 등지고 늪가에 있는 사방 한 칸의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자공이 큰 마차와 호위병과 함께 원헌을 찾아왔다. 원헌은 낡은 관과 옷을 입고 그를 맞이하였다. 자공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부끄럽게 여겨 묻자 원헌이 대답했다. 어쩌다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제가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도를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자공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겼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으며 부를 누리는 소위 성공을 구가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생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갖지 않은 것과 같다. 예문에서 공자가 자공을 가르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실천하지 못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말에 그치는 도는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배움이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손자가 말했던 배움은 실천하는 단계가 되어야 그치는 것이다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 배움은 평생 계속 되어야 한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공부의 적음이 아니라 실천의 부족이다. 내 안의 편견을 깨는 것이 사람을 인정하는 자세다. 공자가 자산에 대해 말했다. 그는 군자의 도 4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처신은 공손하고 윗사람에게는 공경스러우며 백성에게는 은혜롭고 사람을 부릴 때는 의리에 맞게 한다. 중용 13장에는 공자가 군자의 도 4가지를 말한 것이 실려 있다. 군자의 도는 4가지가 있는데 나는 한 가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한다.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 임금을 섬기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한다. 아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 형을 섬기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한다. 벗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한다. 공자는 여기서 자신의 핵심 철학인 인, 즉 충과 설을 삶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알기 쉽게 말해준다. 그것을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고 불렀다. 서양의 철학에서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와 같은 뜻이다. 하지만 공자는 그것을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물론 공자가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내려놓고 남을 인정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예문에서도 공자는 군자의 도 4가지를 말한다. 정나라의 명제상 자산을 평하고 있는데 앞서 중용에서 말한 군자의 도 4가지와는 그 표현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다름이 없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의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인과 둘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장 가까이 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인의 핵심이다.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형제와 벗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 나아가 임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럴 때 공자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자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베푼 고사가 많다.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고 그들의 능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 설원에 실려있는 말이다. 자산이 정나라 재상이 되어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라 안에 혼란이 없었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 일을 시켰다. 풍간자는 큰일을 잘 결단하였고 자태숙은 판결을 잘하면서 문장력이 있었고 공손휘는 사방 인접국의 상황을 잘 판단했으며 나라한 대신들의 지위와 능력을 잘 분별하였다. 비심은 계책을 잘 내었지만 성읍이 아니라 야외에서 내는 계책이 탁월했다. 일이 있을 때면 자산은 비심을 수레에 태우고 외부로 나가서 계책을 세웠고 풍간자에게 그 계책을 말해주어 결단하게 하고 공손휘에게 외교의 응대를 정하게 했다. 이 계책이 완성되면 자태숙에게 집행하게 하여 외국의 빈객을 응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현명한 사람을 찾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데 근본이 된다. 나라와 같은 큰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통하는 이치다. 크든 작든 그 어떤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벽을 깨고 자신을 바로 세운다. 군자의 도를 갖춘 뛰어난 인물인 자산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탁월했던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고치고 자신을 다듬었기에 군자의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군자로 인정받은 후에도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자가 스스로 나는 제대로 못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옛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고쳐나가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장자에는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과 형벌로 다리가 잘린 신도가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은 당대의 스승이었던 백혼무인에게 배웠다. 신도가와 함께 배우는 것이 부끄러웠던 자산은 신도가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협박하며 불구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높은 지위의 사람과 함께 공부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다. 그러자 신도가가 말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변명하며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애초에 발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고 말하는 자는 적습니다. 형벌을 당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활의 명수 예가 활을 쏘았을 때 그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화살에 맞기 마련입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내 발이 없다고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만 스승님께 갔다 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19년 동안 스승님과 함께 했지만 내가 병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마음으로 사귀는데 당신은 오직 겉모습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자사는 자세를 고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부디 그만해주게나. 이처럼 뛰어난 사람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우월감, 거기에서 비롯되는 교만 등 마음의 벽이 생겨나는 것을 깨뜨리기 힘들다. 공자나 자산과 같은 탁월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그 벽을 깨고 자신을 바로 세워나갔다. 그 힘이 무엇인지는 논어, 헌문에 실려있다. 어떤 사람이 자산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해인야. 바로 사랑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좋은 덕목을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띠다.